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제 회복을 위해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중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낸 성명에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1년 만기 7,890억 위안 규모의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을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만기가 도래하는 5천억 위안의 규모의 MLF를 롤오버하고 2020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인 2,890억 위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공개적인 시장 조작을 통해서 1,340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도 투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 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며 이번에 공매도 규제에도 함께 나섰습니다.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일반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마진율을 기존 50%에서 최소 80%까지 올리고 헤지펀드는 10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마진율이 높아지면 증권 대출 거래 규모가 줄어들고 일부의 금융기관들은 공매도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식시장 침체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유리 우사쇼프 크렘린군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1대1로 포럼의 부대 행사로 두 정상이 내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회담은 올해 3월 이후 7개월 만에 열리게 되고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문제와 공정한 다극세계 건설을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대1로 포럼은 17일부터 18일 열리게 되고 푸틴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샤코프 부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포럼 개막식에서 시 주석에 이어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이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도 16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위생당국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에 참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의 금수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수입 금지에 나서겠다는 그런 조치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같이 필요한 정보가 이 위생당국에 제공돼서 분석될 때까지 이 규제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지통신에서는 러시아가 이번 조치를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러시아도 중국에 이어서 같은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역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산물 기업들 위주로 한성기업이라든지 CJ시푸드, 또 육계 관련 종목인 마니커 FNZ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15일에 MSCI 지수 반기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연과 포스코 DX 같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편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DX의 현재 시가총액은 8조 6,812억 원으로 MSCI 통과 기준인 4조 4,5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기준인데요. 금연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이 7,91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편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와 반해서 편출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종목은 롯데에너지워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넷마블인데요.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펀드와 ETF들이 해당 종목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는데요.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 종목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수요는 금양이 2,027억 원, 포스코 DX가 1,6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MSCI 지수가 이제 추종이 됐을 때 이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기 때문에 당일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도 함께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언급된 금양이나 포스코 DX 포함해서 편출 예정 종목인 롯데에너지모티리즈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소식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금호석유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999억 9,867만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소각의 주식수는 보통주 76만 6,633주고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23일입니다. 앞서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에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주 취득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금호석유화학은 계약 종료 이후에 취득한 주식 전량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금호석유 관계자는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해 체결한 신탁 계약이 만료돼 보통주 76만 6,633주가 당사로 귀속됐다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해당 자기 주식의 소각을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들 나서게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는 금호석유 한 종목 체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IT 보안과 인증 기업인 라운시큐어가 어제 임시주총에서 자회사 라운 화이트햇과 합병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회사는 우량한 재무구조 구축과 인적 물적 자원 통합에 따른 경영 효율성 향상, 그리고 동일업종 주력 사업 통합에 따른 시장의 경쟁력 강화, 외형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증대를 기대했는데요. 합병의 법인명은 라운시큐어로 유지가 되고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가 보유한 라운 화이트햇의 지분 약 49.8%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주의 발행 물량 가운데 45%는 일정 기간 보호 예수가 설정됐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라운시큐어 체크해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는 2%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구성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